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문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일주일 전쯤에 제가 영등포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바로 출판사의 대표이자 소설가로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교감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학교 여기저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도서관, 카페, 자습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곳을 둘러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교내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볕이 너무 좋아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트랙을 함께 천천히 거닐었어요.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체육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서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바로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보였던 거였죠.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0명 남짓할 뿐이었죠. 제가 88년생인데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한 학급의 학생 수가 대략 40명 남짓했어요. 체육 시간이 되면 11대 11 축구도 하고 5대5 농구도 하고 또 인원이 남아서 다른 게임도 즐기곤 했죠. 교감 선생님께서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어요. 입학 시즌이 되면 학생 수 정원을 모으는 게 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텅 빈 운동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마음에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의 급감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죠.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지난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993년은 71만 명, 2003년은 49만 명, 2013년은 43만 명, 그리고 2023년은 22만 명이 태어났어요. 2023년을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70%가 급감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거죠. 올해인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10명 남짓한 학생이 한 학급에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거나 폐교가 될 게 분명했고 이는 이미 사실 진행 중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나요? 교사 1인이 가르치는 학생 수와 교육의 질이 완전히 반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사가 수업의 질과 학생의 지도에만 온전히 힘을 쏟을 수만은 없다고 했어요. 교사는 과거보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교직원도 줄어들다 보니 그동안 분담되어 있던 행정 업무들이 한 명의 교사에게 과중되는 실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의 조직과 일이라는 게 사실 한 번 크기를 키우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현실이죠. 학교도 적절한 수의 학생과 교사가 있어야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국가로 확장해 보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해 볼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늘어나는 공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교감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교감 선생님은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셨어요. 실례로 영등포의 영림초등학교와 대림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70%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큰 학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요. 다문화 학생들은 가정 환경부터 생활 문화까지 달랐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방식과의 충돌이 많다고 해요. 소통과 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 수업 방식과 생활 지도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도 큰 문제라고 했는데 특히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각 가정의 부모와 국적에 따라 그 언어에 맞춰 전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어요. 이는 영등포 지역의 학교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12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0.7%로 총 4만 6천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3.19%로 증가해 16만 8천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죠.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과 다문화 가정이 주로 형성된 농어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남 한평군과 경북 영양군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이미 20%를 넘었고 15%를 넘은 도시는 2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업무차 방문한 거였지만 예기치 못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머지않아 도래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올려 보다가 문득 제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부 프랑스를 홀로 여행하다가 어느 노부부의 집에 초대된 적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 이름을 짓고 싶어서 노부부에게 멋진 이름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뭔 줄 아니? 제가 모르겠다고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무함마드야. 무함마드는 바로 이슬람의 예언자 이름이죠. 프랑스의 신생아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의 자손이라는 걸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프랑스는 이미 자국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과거 식민지 출신의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인종 구성이 2차 대전 이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대표팀도 이를 반영하는 지표이죠. 그 유명한 지단은 알제리 출신이고 은바페는 알제리와 세네갈 출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는 이렇게 이민자들에 의해 인종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프랑스에서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헌법으로 보장했어요. 1978년에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종이나 출신 민족을 국가적으로도 통계낼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를 산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가령 1000명의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 600명만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이죠. 이 신생아 600명의 성비를 5대5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는 여성 300명 뿐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출산율이 0.6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명 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180명 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급감을 가까스로 보충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문화 과정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24년 기준 17만 명이고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습니다. 일전에 살펴본 학생들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태동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20세기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발하는 저항 민족주의와 민족 자결주의 속에서 독립과 건국을 했고 이승만 정권은 일민주의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한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고자 했죠. 이어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민족 중흥과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경제적 민족주의 아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헌법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집단 무의식 속에 갖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달라졌죠. 직면하게 된 인구 절벽,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대한민국도 이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종식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초입에 서 있는 셈이죠. 저는 지금까지 30개국을 여행하고 여러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 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또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도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따로 있었어요. 또 모로코의 한인들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만 살펴봐도 차이나타운이 여기저기에 있죠.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한 국가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모해가면 국가의 내부에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진 소집단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국가 이외에 또 다른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탄생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참 논의해야 될 게 많아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설가 이호였습니다. 안녕.